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수계 소화 설비의 일단 펌프 점검에 대해서 일단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일반적으로 수계 소화 설비는 이제까지 나온 것은 2차 실기에서 일단 점검 실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펌프 주변의 개통도인데, 우선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실 때 보시면은, 자, 현장에 나갔을 때 보통 펌프는 저 꼭대기 층에는 거의 잘 없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지하 1층, 2층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보시면은 펌프가 후드 밸브가 있다 없다 해서 일단 수조가, 자, 일단은 부압수 방식인지, 자, 일반적으로 일단 부압수 방식인지 정압수 방식인지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것이, 자, 정압수 방식이 거의 한 95%가 넘습니다. 부압수 방식은 현재 일단 신축하는 건물은 부압수 방식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고, 옛날에 신축한 지 보통 한 20년 넘는 거, 이런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도면과 같이, 자, 후드 밸브가 자, 수온이 펌프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것이 부압수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은 부압수 방식과 일단 정압수 방식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물론 장치가 있다 없다 해서 정압수 방식은 물론 장치가 없는 것이고, 부압수 방식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물론 장치가 있다 해서, 물론 장치는 뭐 일반적으로 화재안전기는 물론 장치, 현장에 가면은 호수조 또는 프라이밍 탱크. 자, 그 다음에 일단 펌프의 기동 방식이,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자, 자동 기동 방식이냐 아니면 온오프 방식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에 있는 건 보통 현장에 보시면 압력 첨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자, 압력 첨바 방식, 현재는 압력 첨바나 아니면 일단 부동간 압력 스위치 아니면 전자식에서 레인지 디프해서, 자, 기동점, 전기점 이렇게 나와 있고, 수동 기동 방식은 현장에 보시면 온오프 방식입니다. 자, 우선은 1차적으로 수조 방식, 그 다음에 일단 기동 방식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뭐 화재안전기 내용에 있는 거 다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자, 물탱크가 밑에 있다, 옥상에 있다,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아파트는, 자, 정압수 방식이 거의 다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2차 점검 실무에서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항목의 이름이 무엇이며 기능이 무엇이며 아니면 규격이 있으면 규격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 개통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현장에 가시면은, 자,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이 있어요. 감시 제어반은 수신기로 보시면 됩니다. 수신기. 그 다음에 동력 제어반은 MCC에서 현장에 나가시면 펌프실 옆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현장에 나갈 때는 감시 제어만은 모든 것은 자동이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려면 메인 배관에, 일단 주 배관의 개폐 밸브를, 자, 잠그면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 부호점은 정지한다. 자,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보니까 펌프가 3대입니다. 주 펌프, 그 다음 예비 펌프, 그 다음 충압 펌프. 자, 수신반에서는 전부 다 오토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일반적으로 수신반에 뭐 일단 그러니까 현장에 내려갈 때 정지한다는데, 수신반에는 모든 거 다 오토로 두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내려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현장에 내려가는 펌프실에 내려가니까 일단
자, 주펌프 예비 충갑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자, 동력 제반에서는 일단 펌프 세대를 수동이나 아니면 일단 전기로 세팅을 해요. 일단 전기로 놓습니다. 자, 그래서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은 이런 것이 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펌프실에 가보니까 이 그림과 같이 일단 사진과 같이 펌프가 3개 있습니다. 자, 충합펌프, 주펌프, 예비펌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펌프가 2대 있는 것이 있어요. 2대 있는 것은 한 개는 충합펌프, 한 개는 주펌프. 그럴 때는 옥상에 물탱크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펌프가 다 1대, 2대, 3대다. 그때 현장에 나갈 때 과연 자, 아파트로 보시면은 아파트는 보통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에 예를 들면 옛날에 아파트, 20년 전의 아파트는 아파트 세대 라인상에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주차장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옥내 소화전은 라인상에 있고 저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현재 같은 뭐 주차장이나 라인상에 전부 다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 만약에 이런 펌프가 세대 있으면은 거의 99%는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겸용. 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펌프가 과연 몇 대냐 하는 것을 갖다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일단 몇 대냐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펌프의 명판에 보시면은 토출량이 있습니다. 토출량. 토출량은 현장에 나가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다 했으면 아파트는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10개죠. 그러면 분당 토출량이 80이기 때문에 800가. 자, 그다음 옥내 소화전을 겸용한다. 자, 예를 들면 옥내와 스프링클러를 자 겸용을 하게 되면 옥내는 자 가장 많은 층의 개수가 5개가 넘습니다. 그럼 650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800 이렇게 해서 일단 1450리터 퍼브.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펌프의 명판에 보시고 자 펌프 여기 그림과 같이 세대다 그러면은 자 주펌프 예비 충한다 해서 주펌프와 예비가 토출량이 1450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건 하자가 없죠. 그때는 주 예비죠. 근데 만약에 보니까 펌프의 토출량이 자 800이나 아니면은 850, 850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때는 이거는 주 예비가 아니죠. 왜? 토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대를 비치한 겁니다. 그러면 2대를 설치했으면은 그러면 2대가 같이 돌아가야만이 법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그때는 현장에 나가서 레인지 디플 설정을 하실 때 2대가 같이 기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정은 보셔야 돼요. 양정. 일단 뭐 양정은 자 아파트 같으면 층고가 몇 미터냐 보통 뭐 3미터 안 된다 2.86미터다 어떤 분은 1.62미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2.78미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20층 건물이다 그러면 약 한 56m, 57m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하층에 2층, 3층이다. 일단 지하층에 보통 뭐 층고는 한 5m 넘고 한 7, 8m에서 2개 층이면 15m 이렇게 해서 양정이 대충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체크를 하는데 이 양정은 현장에 가서는 확인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자, 옥내는 H는 H1, H2, H3 플러스 17이죠. 이렇게 해서 양정이 일단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동기 용량에서 킬로와트나 HP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명판에서 일단 정확히 보시고 보고서에 기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현장에 나가서 명판에 QHP다. 그 다음에 펌프가 몇 대 있느냐 아니면 일단 펌프가 각각 개인으로 쓰느냐 아니면은 펌프가 겸용으로 쓰냐 이렇게 따라 틀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옥내와 스프링클러 같이 겸용으로 쓴다면은 이놈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주 배관상에 일단 개폐별로 OS나 와역별로는
TS가 들어가죠. 템파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종종 현장에 나가보면은 충압펌프도 TS가 있는데 이것은 하자가 없는 거죠. 법으로. 그리고 옥내 소전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템파 스위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에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펌프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일단, 자, 우선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아니면 일단 현장에 일단 실물 익히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일단 체크를 하시는데, 우선은, 자, 체절 압력을 시험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자, 우선 보시면은 이 그림과 같이, 자, 여기는 일단 우측에 나와 있는 유량 조절 밸브나 개폐 밸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밸브입니다. 자, 현재 보시면 이 밸브가 V1으로 되어 있죠. V1.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특이한 거 없습니다. 일단은, 자, 수신반에서, 그러니까 감시연만 말고 동력 제반은 모든 것은 정지나 수동으로 놓고, 자, 그러면은 이 밸브 잠그었죠? 이 밸브, 예를 들면, 자, 메인 배관에 개폐 밸브를 잠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 펌프를 돌리면은 물이 나갈 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현장의 실무 사진을 보시면서, 자, 현장에 나가서 동력 제반에 주 펌프, 충압 펌프, 물론 예비가 있으면 물론 예비도 정지합니다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운전 선택 스위치에다 수동이나 정지 위치에 놓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밸브, V1 밸브를 잠굽니다. 뭐 일반적으로 밸브가 오래되면은 잘 안 잠기는 건데, 아니면은 파이프렌치를 일단 비치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 자, 이 메인 밸브 잠굽니다. 왜냐면은 펌프가 밀게 되면은 일단 수압이 걸리죠. 그 얘기는 아파트나 옛날 노대 건물 20년이나 30년 되는 건물은 펌프를 돌리게 되면 물에 누수가 생길지 몰라요, 밀들. 자, 그래서 일단 메인 밸브 잠근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물론 이거는 성능시험 배관에 나와 있는 밸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밸브가 보시면은, 자, 개폐 밸브 있고 유량계 있고 유량 조절 밸브가 있죠. 이 밸브는, 자, 평상시에 항상 잠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는 뭐 꼭 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 배관은, 자, 성능시험 배관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체절 운전 시험할 때, 시험 압력을 할 때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밸브와, 자, 개폐 밸브와 유량 조절 밸브는 원래 잠겨 있는 겁니다. 원래. 자, 그래서 V2와 V3 밸브를 잠근다. 평상시에는 막혀있는 상태다. 폐쇄 상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현장에 나가서 결국은, 자, 이 밸브는 잠겨 있고, 자, 이 밸브 잠겨 있고, 이 밸브 잠겨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 펌프를 수동으로 돌립니다. 현장에서. 자, 주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나갈 데가 없죠. 그러면 여기 압력계가 달렸습니다. 압력계. 자, 이 압력으로 압력을 읽어요. 그때는, 자, 이 밸브 잠겨 있고 이 밸브 잠겨 있으니까 더 나갈 데 없다. 그때 운전이 뭐냐? 체절 운전이죠. 계속 주펌프를 기동을 시키게 되면은 끝까지 올라가서 공연을 할 때까지 올라가는 것이 체절 운전. 그때 압력이 체절 압력입니다. 이렇게 압력.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완전히 다 잠긴 상태 체절 운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리리프 밸브를 개방할 때,
일단 릴리프 밸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옆에 릴리프 밸브가 있어요. 물론 뒷면에 나옵니다만 사진이. 자, 릴리프 밸브가 물이 나올 때 압력계를 있고 그 값을 최저 압력 미만인지 확인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현장에서 자, 릴리프 밸브가 세팅 일단 자, 최저로 운전인데 펌프가 기동이 되면은 계속 기동이 되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물이 외부로 방출하라 하는 얘기. 자, 그 다음 4번에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그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시공을 하게 되면 릴리프 밸브가 안 터집니다. 자, 이것도 현장에 가서 자, 이놈이 자, 이것이 V1으로 되어 있고 이놈이 V2, 그 다음에 이놈이 V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V2도 항상 잠겨 있는 것이고 V1은 열려 있다가 현장에 나가서 V1을 막아요, 폐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메인 주펌프입니다. 이건 주펌프를 수동 기동을 합니다. 수신기, 동력 제어만에서 수동 기동을 해요. 그때 예를 들면 공회전하면서 풀까지 올라간 압력이 최전 압력이죠. 자,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는 그 밑에서 일단 물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때 보시면은 자, 우선 1번에 주펌프와 중화펌프 예비도 있으면 예비도 마찬가지고 수동 정지 위치로 한다. 그 다음에 V1 개폐 메인 배관에 일단 개폐 밸브에서 OS는 와이어 밸브죠. 잠근다. 그 다음에 동력 제어만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합니다. 수동으로. 자, 이 주펌프를 갖다가 수동으로 기동하게 되면 펌프가 올라가겠죠. 압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 있는 물이 들어가서 압을 채웁니다. 그때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 릴리프 밸브가 자 4번에 보시면은 펌프 토축의 압력계 최고치가 펌프 전 양정이 예를 들면 양정이 100m 같으면은 14kg 1.4MPa이죠. 아니 100m 같으면은 10kg에다가 1MPa입니다. 그때 14% 이하인지 자, 140%를 넘지 말라 되어 있기 때문에 140% 이하인지에서 1.4를 곱하면은 1.4MPa 이하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만약에 1.4가 안 되게 되면은 몽기를 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 모든 밸브는 시계 방향으로 일단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잠기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1차적으로 현장에 나가면은 이 밸브를 열게 되면 완전히 잠겨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거의 잠겨 있어요. 해서 일단 몽기로 세팅하는 방법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열고 나니까 시계 반대방으로 돌려서 여니까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많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최저 압력 미만에서 물이 나온다 해서 여기 많이 열고 나니까 뭐냐 밑에 물이 쏟아 나왔어요. 이 물이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자 140% 이하에서 이 물이 나왔을 때 이거는 자 현장에 일단 펌프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것이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을 세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일단 10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나서 다 끝났습니다. 자, 일단 물이 나왔다. 그때 압력이 얼마다 읽었죠. 읽으면은 일단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개폐 밸브 열고, 그 다음에 동력 제반의 모든 펌프는 자동이나 오토로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펌프의 성능시험 종류에서, 물론 뭐 이제까지 앞에 쭉 설명드렸던 것인데, 자, 1번에 무부하 시험에서 체절운전 시험은 모든 걸 다 막아놓고 140% 이하인지 일단 체크하는 시험이 체절운전 시험. 그 다음에 2번에 전격 부하 시험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자, 현장에 가니까 아파트가 Q가 1450에, 자, 1450리터 퍼 분이고, 예를 들면 쉽게 양정은 100m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무부하 시험은, 자, 유량절 밸브를 잠근 다음에 전격 양정에 자, 여기 양정에 곱하기 1.4죠. 1.4면 140m면 1.4 MPa 이하인지 일단 체크하는 시험이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2번에 전격 부하 시험은, 자, 유량을 1450으로 흘렸을 때 압이 1MPa이 나오는지 체크하는 것이 전격 부하시험이고, 그 다음 3번의 피크 부하시험은, 자, 이놈 곱하기 1.5 2175가 나올 겁니다. 2175에다가 그 다음에 이놈 곱하기 0.65 해서 0.65 메가파스칼. 자, 이 유량에다가 이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데, 현장에 나갔으면은 압력계라는 것이 메가파스칼과 킬로그램 퍼 센티급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현재 나오는 거는 메가파스칼이지만 옛날 거는 두 개가 MPa와 킬로그램 퍼 센티급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2175 유량을 흘렸을 때 압이, 자, 메인 배관 토출 쪽에 있는 압력계 압이, 자, 0.65 이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체크하는 것이 3번에 나와 있는 피크 부하에서 최대 운전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성능 곡선을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140% 최저 운전시험, 그 다음 100%는 전격 부하시험, 그 다음에 Q가 150% 흘렸을 때 65% 이상이 되는지 하는 것이 최대 운전시험에서 운전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앞에 보시면은, 자, 릴리프가 열리는 시험도 했고, 체절 운전 시험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펌프의 성능을 측정을 해야 된다. 펌프 성능. 자, 가능하시면은 관리사 2차 일단 점검 실무도 도시계가 종종 나왔기 때문에 현재 법에 맞는 도시계로 안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이 일단 성능시험 배경이다 이렇게 봐요. 자, 우선은 이 뒷면에 보면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400리터 퍼분 60m다. 자, 400리터 퍼분. 그 다음에 양정은 60m. 이건 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 옥내 소화전 같으면은 소화전이 각 층에, 가장 많은 층의 개수가 3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실 때 예를 들면은 현장에 아파트에 나가니까, 아파트는 자, 1동부터 10동까지가 이제 라인이 2개밖에 없어요. 2개.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펌프가 만약 옥내 소화전 단독으로 쓰게 되면 650이 들어가 있어요. 야, 아파트는 10동네 라인 2개면은 한 개가 130이니까 260인데 왜 650이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가니까 저 지하 1층, 지하 2층에 보니까 6,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50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400이고 60m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만약 일단 주어졌다면은, 자, 펌프 성능시험 배관에서 일단은 100% 해야 되죠. 자, 전격시험, 자, 400리터 퍼 분일 때,
얼마? 자, 0.6메가파스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600리터 퍼분이 뭡니까? 150%로 기동을 했을 때, 자, 요놈의 65%, 일단 0.39죠. 60에 0.65. 예, 0.39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오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동력 제반에 수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 밸브 잠금다. 자, 메인 배관에, 입상 배관에, 주 배관에 캐페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자, 이놈은 V2가 되어 있고, 이놈은 V3가 되어 있죠. 자, 이 V2는 완전히 오픈합니다. 완전히. 자, 완전히 오픈한데 여기에 보시면 이놈이 유랑계인데, 유랑계를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 같으면은 400이죠. 자, 예를 들면 여기가 400으로 봅시다. 400. 자, 그 다음 뭐 여기 500, 그 다음 여기 600, 그 다음 여기 뭐 700 이렇게 되어 있다 가정을 하면은 400으로 명판되어 있으면 400에서 현재 법령상에 얼마입니까? 175% 유랑계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충분히 많이 올라가죠. 2배면은 약 한 800이니까 한 700 정도만 나오면은 1.75가 된다. 그 다음에 밑으로는 현재 보시면은 법령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 기사시험에 나오는 뭐 65% 이상 이런 말은 있어요. 65%. 자, 그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그러면은 만약에 현장에 나갔을 때 400리터가 자, 토출량인데 맨 밑에가 보니까 400이 안 이 눈금이 없습니다. 400m 없어요. 400이. 맨 밑에 눈금이 얼마냐?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00인데 끝에 보니까 맨 꼭대기에 가서 얼마까지 500밖에 없습니다. 500밖에 없으면 이것도 안 되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여기에서 100% 읽어야 되고, 150% 읽으면은 성능에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법으로 일단 175% 읽으라 하니까 지적은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V2 밸브는 완전히 오픈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완전히 일단 잠겨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 V3 밸브를 서서히 오픈하면서 오픈을 하기 전에 만약에 자, 이 밸브 열고 이 밸브 잠겨 있는 상태에서 자, 400의 눈금을 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가 400이다, 여기가 600이다. 눈금을 미리 그어놔요. 그리고 나서 자, 400을 흘렸습니다. 추 자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 밸브 완전히 열고 이 밸브 서서히 열면서 여기에 주펌프를 기동을 하게 되면은 추 자체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때 여기에 400의 눈금 맞게 세팅을 할 때 그때 여기 압력이 얼마냐? 이걸 읽습니다. 그때 자, 0.6메가파스칼에 나오면은 펌프 성능은 이상이 없다. 그 다음 만약에 자, 150% 운전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600까지 추를 올려요. 올려서 600이 됐을 때 이 압력이 자, 0.39 이상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모든 펌프가 하자가 없다고 봤을 때입니다. 펌프 하자 없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 신규 공장이나 신규 건물에 가시면은 2년, 3년의 하자 보수 보정기간이 있죠. 그때 실제 2년 지났는데도 보면은 펌프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그 얘기는 중화 펌프를 기동을 했는데 압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자, 100% 체크를 했고 150% 체크를 했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원상복구를 시키면 돼요. 자, 이 밸브 잠그고 이 밸브를 폐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밸브는 열면 돼요. 그 다음에 열고 자, 요거 두 개, 한 개, 자, 요놈은 잠그고 요놈 열고 나가서 동력 제반에 들어가서 주펌프, 그 다음에 충합펌프, 아니면 뭐 예비펌프는 다 오토로 두시면은 그 다음에 다 펌프션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앞에 있는 것이 개폐 밸브입니다. 이쪽으로 물이 나가는 겁니다. 이 펌프는 엔진 펌프입니다. 자, 엔진 펌프는 현재 보면 자, 이것이 다 주 펌프로 가정을 한다면은 옛날 법은 엔진 펌프가 메인 펌프, 주 펌프로 가능합니다만은 현재는 주 펌프가 안 되죠. 전동기가 달려있는 펌프를 설치하라 이렇게 보이받겠습니다. 수계수와 설비는. 자, 여기 있는 거는 일단 개폐 밸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후단에 나와 있는 거는 유량 조절 밸브로 되어 있죠. 유량 조절 밸브.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는 OD, 이쪽에 8D죠. 8D, OD. 그 다음에 여기 유량계는 뒷면에 보시면은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오리피스 타입이 있고 클램프 타입이 있어요. 실제 뭐 클램프 타입은 잘 맞지 않는 것이고, 오리피스 타입은 여기 일단 다이아미터 직경에 따라서 유량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측정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자, 그 얘기는 자, 여기 메인 배관과 성능 시험 배관이 똑같으면 동일 구형이라면 거의 성능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 배관이 만약에 예를 들면 100파이다 가정을 할 때 성능 시험 배관은 자, 메인 배관 나누기 둘 하면 50파이죠. 50파이에서 한 단계 위에 것 해서 그러면 자, 여기는 성능 시험 배관의 구형은 얼마 65파이 정도로 하면은 이것은 성능이 거의 하자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거 개폐 밸브고 뒷면에 있는 거 유량 조절 밸브인데 이거는 자, 유량 조절 밸브는 요 한가운데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량 조절 밸브는. 이 펌프는 엔진 펌프고요. 자, 그러면 성능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1차의 메인 배관에 자, 펌프의 토출측에 주밸브 잠근다. 그 다음에 성능 시험 배관에 자, 이 V2 밸브가 앞에 있는 밸브입니다. 앞에 있는 밸브. 앞에 밸브를 완전히 열고, 이거 뭐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3번을 가장 먼저입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면은 무조건 펌프 모든 건 정지 또는 수동 위치로 바꿔요. 그 얘기는 여기 3번에 1번으로는 관계없습니다. 뭐 1번, 3번 순서 바뀌어도 관계없고 1, 2, 3번은 순서 바뀌어도 전혀 관계없고 그 다음 4번에 들어가서 자, 그럼 다 모든 일단 시험 상태 위치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동력 제반의 주 펌프를 수동등해요. 자, 그러면 일단 주 펌프가 기동이 되면 여기 막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량절 밸브 서서히 열어서 여기에 자, 여기 일단 이 V2는 완전히 열고 V3는 서서히 열면서 여기 400을 맞추고 400을 맞추고 압을 읽고 그 다음 600을 맞추고 압을 읽고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것이 펌프의 성능 시험 일단 시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도 6번도 마찬가지고 자, 예시를 하는데 400이면 150%면 600리터 퍼분. 그 다음에 이때 압력은 65% 이상이기 때문에 자, 60m다 65%. 일단 0.39메가파스칼. 그러면은 최대 운전 시험은 주 펌프를 기동해서 유량이 600으로 들어갔을 때 압력이 0.39 이상이 나오면은 이 펌프는 성능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펌프 성능 시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V2와 V3, 자, 이 밸브와 이 밸브를 다 잠그고, 그 다음 메인 밸브 열어주고, 그 다음에 동력 제반에서, 자, 자, 충압 펌프를 자동으로 넣는다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자동으로 놔도 펌프 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밸브를 잠그고, 2차분 똑같이 되어 있는 압이에요. 자, 그래 충압 펌프를 선택수로 오토나 자동으로 놓고 일단 정전까지 압력이 들어가면 주 펌프는 자동 위치에 놓는다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이 라인상에서만 했기 때문에 만약 물이 없다면 충압 펌프가 기동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성능 시험에서 거의 기동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시험표에서 이런 점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 우선 양장이 80m, 유량이 3200일 때, 자, 우선 이 위에 토출량은 실제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측정 값이 아니에요. 자,
이 명판에 3,200이니까 최저운전 0이라고 쓰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운전은 자 100%니까 3,200 쓰시면 되고, 자 4,800은 1.5를 곱한 겁니다. 이 숫자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0.8메가파스칼은 양정이 80m이기 때문에 앰피어로 메가파스칼로 고치는 게 0.8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3개와 밑에 0.8 숫자는 그냥 기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0% 자 4,800 1.5리터 퍼분해서 4,800리터 퍼분을 흘렸을 때 실제로 압이 얼마 나오느냐 숫자를 내야 된다. 숫자 넣을 때 이 데이터는 65% 이상일 겁니다. 65%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자 0.8에서 최저 운전이면 1.4를 넘지 말라고 했죠. 그때 이거는 보통 한 1.2 정도 나올 그런 수치 될 겁니다. 1.4 밑으로 내려오면 관계법으로 하지 없습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과 이 노란색은 실제 현장에 측정한 숫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 자, 예를 들면은 체절 운전에서 이 밑에 보시면은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도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이는 자 1.12가 나왔으면 릴리프 밸브의 쉽게 뭐 열리는 압력은 얼마냐? 1.05 메가파스칼 이렇게 일단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1.05 메가파스칼 이하이기 때문에 1.0이나 0.95나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놈은 65%가 안 되면은 펌프의 성능이 불량으로 불합격으로 해야 돼요. 자, 여기 쭉 보시면 뭐 일단 계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맨 밑에 보시면은 전격 운전에서 1.5배 150%일 때 토출하면 자, 유량조절 밸브에서 4,800을 흘렸을 때 자, 60% 0.52 실제로 측정값이 이상이 나오면은 이 펌프는 주 펌프는 일단 성능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1번, 2번, 3번에 다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자, 맨 위에는 체절 운전 시험, 요거는 100% 시험, 요거는 1.5배 시험이죠. 해서 다 동그라미 간다. 이 물론 여기 한 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랑계는 이렇게 나와 있고, 오리피스 타입의 유랑계가 있고, 그 다음 클램프 타입의 유랑계가 있고, 물론 클램프 타입의 이 유랑계는 옛날 것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올리피스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랑계를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시면, 자, 유랑계를 설정했는데, 이 문제는 자, 20층의 근생과 2층의 근생에서 옥내와 스프링클러를 겸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옥내와 겸용한다. 그 다음에 펌프를 겸용한다. 그리고 자, 오리피스 타입의 유랑계를 설정할 때 유랑은 얼마 구경이냐 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자, 토출량 Q를 본인이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면은 관계없다는데 자, 여기 65mm짜리는 450에서 2200 그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 규격에 따라서 유랑의 측정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근생에 보시면은 자, 20층의 근생 우선 첫째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일단 분당 토출량이 얼마냐? 80이죠. 자, 80리터 퍼분 곱하기 몇 개? 자, 20층이니까 30개. 2,400리터 퍼분이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은 자, 130리터 퍼분에다가 곱하기 5개. 자, 650리터 퍼분. 자, 합계가 얼마냐면은 자, 3,050이죠. 이것이 뭐냐? 100%입니다. 100%. 그런데 현재 법에 보시면 유랑계는 몇 프로까지? 자, 3,050 곱하기 175%니까 1.75배를 읽어야 돼요. 그럼 5337.5가 나옵니다. 자, 이 숫자를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숫자를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왜? 법으로 일단 화전정위원회 보시면 175%까지 읽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러면 안 되죠. 5337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은 어떤 배관? 이 배관. 이 배관은 125mm짜리로 일단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치. 자, 그럼 5337은 이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죠. 125mm짜리는 여기 규격에 보시면은 1200에서 6000까지 읽을 수가 있으니까 5337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놈입니다. 물론 이놈 세팅도 관계는 없으면 이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소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메인 배관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몇 mm짜리냐? 125mm짜리 구경을 쓰면 된다. 자, 그 다음 7번에 압력 챔버에 에어 교체하는 방법. 이것은 한 2번 정도 나왔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제가 볼 때는 뭐 17회 시험 문제 나온다고는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실무에 들어가서 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앞에 16회 보시면은 물론 뭐 관리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현장 실무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 이거 16회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 한 3개월만 따라다니고 이거 한두 번 해보시면 이건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이것이 보면은 14점이 얼마 나왔죠? 16개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보시면. 자, 이것이 기동용 수압계 배상시설 압력 챔버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사진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거는 현장 실무고. 자, 이것은 뭐냐면은 겨울에 동파가 되다 보니까 이 뚜껑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겨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펌프실은 겨울에는 일단 동파 방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자, 우선은 이 그림입니다. 자, 이것이 실무인데, 자, 여기 있는 개폐 밸브가 이놈입니다. 여기 있는 볼 밸브입니다. 여기 볼 밸브. 그 다음에 여기 안전 밸브가 위에 있는 거죠. 압력이 2개인데 여기는 그림이 일단 3개니까 2개로 합시다. 그러면 2개 있는 대로. 자, 2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1차적으로, 물론, 자, 여기도 동력 제반에 자, 주펌프와 충압펌프, 예비펌프 모두 그 정지 또는 수동이다. 자, 이 밸브가 지금 그 다음 저 도면상에 보시면은 자, 이거 V1은 나왔네요. 자, 이거 V2. 자, V3고 V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도면이나 앞에 있는 사진이나 쉽게 보면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름과. 자, 우선은 이 밸브 폐쇄입니다. 폐쇄. 동력 제반에서 모든 펌프는 정지 상태에서 자, 이 밸브 폐쇄. 그 다음에 이거 오픈합니다. 일단 뭐 열어요. 자, 열면은 펌프 2차 측에 압이 걸려있는 상태 그대로 있겠죠, 이게. 이 압력계는 움직이잖아요. 아니, 자, 여기 있는 압력계, 이 압력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상태는 다 열려서 관계없어요. 이 밸브가 잠겨 있으니까. 그 다음 물범이 이 압력계는 줄겠죠, 당연히. 자, 이 밸브 잠그고 이 밸브 완전히 열어서 물을 다 빼준 상태에서 자, 위에 있는 안전변에서 이 밸브가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상태는 잠겨진 상태입니다. 요놈이 저 눕혀 있어요. 자, 요놈도 눕혀 있고, 자, 요놈은 눕혀 있죠. 요놈은 일단 위로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평상시에는 이 탱크의 에어를 일단 외부로 배출 안 되기 때문에 잠그기 위해서 일단 잠겨 있는 것이고,
자, 이놈은 자, 이쪽으로 해서 한쪽에 막혀서 물이 완전히 안 빠지죠. 그래서 여기 일단 V3를 위로 올리게 되면 이 발브가 열려서 이 내부에 있는 물이 완전히 다 빠져요. 자, 그 다음 물 다 뺐습니다. 내부에 물 다 빠져서 그다음 마지막에는 녹물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발브는 거의 보통 보시면 95%는 볼발브 되어 있습니다. 볼발브. 다 거의 볼발브인데 혹 종종 보시면 이렇게 밸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볼발브를 한번 열면 2차 측에는 물이 들어가는 소리가 쎄 소리 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들어가서 청소해서 물 빠져나오죠. 자, 한 1, 2초 열고 잠그면 물이 들어가서 배수가 되고 청소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정도 하면은 이 밑에 물이 나오는 것은 녹물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깨끗한 물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종합하면 작동 한번 점검하죠. 그때 물을 빼면 물이 완전 아예 새카만 물, 아니면 흙탕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물 다 뺐습니다. 물 다 빼면은 밑에 들어가 있는 V2 밸브 일단 막고 잠그고, 그 다음에 요 V3 밸브인데, 자, 이전에 물 전부 다 뺐어요. 뺐는데 그 전에 보시면 여기는 안전 밸브, 안전변이 있고,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탱크 용량이 보시면은 100리터와 200리터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면은. 자, 현장에 나가 보통 자, 용량이 100리터, 200리터밖에 없어요. 100리터짜리는 안전변호 일단 세팅이 되어 있고, 200리터는 릴리프 밸브입니다. 이 릴리프 밸브는 이 자체를 못 열어줍니다. 열기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동관이 들어가죠. 동관. 각각의 동관이 들어갑니다. 동관. 이 동관 자체를 분리해서, 자, 여기에 개방하는 것이나 동관을 가서, 동관에 들어가서 분리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자, 이름은, 자, 여기 열면 되고, 릴리프 밸브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압력 스위치에 들어가는 동관을 열어서 물을 완전히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V2 잠그고, V3 잠그고, 이름이 아니라면은 여기 있는 동관 체결시키고, 쉽게 원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V1 발브를 서서히 엽니다. 서서히 열면은 물이 들어가는 쇠 소리가 나면서 물이 일부가 들어갈 거요. 그 다음에 보통 물탱크 밑에 있으면은 저 낙차에서 물이 거의 다 들어가서 압력 스위치가 보시면은, 자, 여기는 밑으로 붙어 있는 건 물 다 뺄 때가 밑으로 붙어 있는 압력 스위치입니다. 자, 압력 스위치에 보시면은 침 자체, 자, 이놈의 끼름이 있어요. 자, 위로 붙으면은 요거는 정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지점에 붙어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건 기동점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다 밑으로 다 붙어죠. 주 예비 총과 밑으로 다 붙어죠. 그때는 물이 여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없든지 평상시에 가서 물을 배수를 시키게 되면은, 자, 밑에 접점이 붙으면은 1차적으로 충압펌프가 접점이 붙으면은 충압펌프 기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을 더 많이 써서, 자, 요놈이 주펌프라면 밑에 붙게 되면은 이 주펌프와 충압펌프 같이 기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두 개 잠긴 상태에 물을 쭉 들어가니까 물이 압이 쭉 올라갑니다. 이 위에는 상부는 에어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물이죠. 그 다음에, 자, 일단 중요한 것이 충압펌프를 자동 놓습니다. 충압펌프 자동. 그러면은 충압펌프가 올라가서 압을 밀어서 이 접점이 이 위에 붙을 겁니다. 위에. 자, 위에 다 붙었어요. 그런데 충압펌프는 압이 올라가서 자동으로 위에 접점이 붙었다. 그 다음에 주펌프는 안 받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펌프실의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충압펌프는 자동으로 접점이 붙었기 때문에, 자, 자동으로 놓으니까 하자가 없어요. 그 다음 주펌프를 자동 놓으니까 펌프 돌아갑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자, 주펌프가 위로 접점이 붙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만약에 현장에서 다 정상으로 놓고 나서 수신기도 자동차, 동력제도 올 자동입니다. 그때 만약에 예를 들면 주펌프를 하나 밑으로 붙였어요. 그러면 주펌프가 기동이 되겠죠. 그때는 2008년도 12월 15일 이후부터는 주펌프는 수동 기동을 해야 됩니다. 압력 스위치에 들어가서 접점이 붙어도 정지가 안 된다 해서 2008년도 12월 15일부터는 주펌프는 뭡니까?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펌프는 전반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앞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일단 물 빼는 거는 밑에 드레인 밸브로 물 뺀다. 이것도 거의 볼 밸브입니다. 이름도 볼 밸브, 이름도 볼 밸브예요, 거의 다. 자, 이것은 물이 일단 평상시에 안전변이 잠겨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열려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는 열려 있다 보니까 압력계가 다 밑에 다 붙어 있죠. 물론 여기는 잠겨 있으면 압력계가 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압력계 일단 세팅만큼 올라가 있다 봐야 되겠죠. 자, 이건 열려 있는 상태. 이것이 뭐냐, 볼 밸브입니다. 이 밸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밸브 이름이. 자, 여기는 V1 밸브가 이 밸브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 압력 챔버 밑에 있는 드레인 밸브가 이 밸브입니다. 이 밸브 잠겨 있죠. 이 밸브 열면은 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V1 밸브를, 자, 잠그고 열고 반복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물에 일단 찌꺼기 있는 걸 청소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V3에서, 자, 이 밸브 두 밸브를 잠그고 나서 V1을 열면서 물을 서서히 압력 챔버로 물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총합 펌프는 자동으로 해서 압력 챔버의 가압수로 들어가서 정지점에 되면 총합 펌프는 자동 정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났으니까 주 펌프나 예비 펌프가 있으면은 동력 제반에서 모든 것 오토로 놔야 되겠죠. 자동 위치로 일단 선택 스위치를 오토 놓든지 자동 위치로 놓게 되면은 일단 압력 챔버, 에어 교체하는 방법 거의 다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뭐 저 펌프의 일부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까지 보시면은 2008년도 9회까지와 10회 일부가 일단 실무 문제 나오다가 2010년도부터 11회부터 15회까지는 실무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2차 실기가 보면 전부 다 법령만 나왔죠. 그러다가 이번에 2016년도 16회 시험 문제는 실무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얘기는 뭐 2017년도 금년도 17회에도 일단 점검 실무에서 실무 문제 안 나온다는 보장을 못할 것 같아요. 일부 나올 가능성은 있다 해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일단 실무 쪽으로 많이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